언제 먹어도 맛있어. 요즘 애들 이렇게 하더만. 이렇게. 이 아줌마 두툼하게 자르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썰어놨니? 또 스트레스 받네. 오늘이 12월 8일 저녁 7시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이었는데 여러 종목을 트레이딩을 했는데 카페24 트레이딩을 했고 에코프로 머티 트레이딩 했고 수익을 냈습니다. 가지고 있었으면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수익도 컸을 텐데 심리에 흔들려 가지고 조금 약수익 내고 나왔고 카페24는 트레이딩 수익이 컸습니다. 비중을 좀 실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많았기 때문에 비중을 태울 수 있었고 에코프로 머티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5일선까지는 터치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에 또 견디지 못해서 약수익으로 빠져나왔고 며칠 전에 사놓은 WCP 분리막 세계 2위 업체죠. SK 아이테크놀로지 분리막 세계 1위 업체인데 WCP가 며칠 전부터 상승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건 몇 년 동안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봉이지만 상승 마감된 것들은 챙겨봐야 된다. 음봉인데 상승 마감되면 그 10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했다. 음봉에 상승 마감된 종목을 10종목을 매수했다. 그러면 승률 꽤 높습니다, 여러분. 묻지마 투자해도 충분히 리스크 관리만 되고 손절 대응만 된다면 그런 종목을 매매 기법으로 활용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만의 매매 기법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WCP를 며칠 끌고 오면서 매매를 했고 수익이 컸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은 좀 난잡했어요. 돈이 특정 섹터에 몰리는 것도 아니었고 항상 금요일장이 그렇습니다. 금요일을 대하는 트레이더의 자세, 금요일을 대하는 단기 매매자들의 자세는 항상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금요일도 시장은 나보다 아래야, 무조건 수익 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이고, 특히 금요일장은 보수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맞고, 금요일 장에서도 오전장만 대응하고 오전 장 중에서도 한 30분 정도만 대응을 하고 나머지 장은 관망하면서 돈의 이동 흐름을 주시하는 것이 다음 주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파파존스 피자인데 여러분 한 조각 먹겠습니다. 질문이 왔어요. 성준님, 트레이딩 위주로 하나요? 종목을 끌고 가나요? 끌고 가는 매매도 많이 하고 트레이딩도 많이 합니다. 주력은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편이고 끌고 가는 매매도 즐겨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끌고 가는 매매를 최근에 왜 안 하고 있냐면 지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수를 상방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매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장의 어떤 힘과 유동성의 힘이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럼 저도 그런 매매를 하죠. 예를 들어서 계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인이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 블랙록이 미국의 증권 거래소죠. SEC에 ETF 상장을 신청을 했다. 그것 때문에 코인이 한번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럼 미리 코인을 사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코인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기 때문에 상장이 되든 안 되든 재료가 상장이 된다고 해서 재료 소멸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속적인 변동성 수급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미리 뭐 코인을 사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관점으로 코인을 사는 것이니까 재료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투자자마다 다른데 과연 세력들이 메이저들이 주가나 코인을 들어 올릴 때 어느 정도 늘 주도주에 편입돼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세력의 생각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승할 때 거기에 편승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재료의 강도. 아마도 트레이더 그리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많이 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뉴스 외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중요시 봐야 될 것이고, 최근에 STO 관련 종목들, 갤럭시아 모니터리, 갤럭시아 SM 여러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정책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재료를 보고 뉴스를 보고 뉴스의 강도를 파악해서 단기 매매하시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만만하게 볼 필요도 있고 또 매우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면 또 오만하게 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에 떨게 되고, 참 그 경계가 경계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심리를 다스렸냐면 저는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울 때 늘 짱돌을 맞았고, 두려울 때 계좌가 녹아났고, 두려울 때 깡통 찼고, 두려웠을 때 10원 한 장 돈을 번 것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이길 수 있다, 수익 낼 수 있다 그렇게 덤볐을 때 뭐 7.8기, 뭐 3.5기, 4.7기 지다가도 이기는 경우가 많았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마음가짐, 그것이 기본적으로 내 몸 안에 장착되어 있어야만 트레이더의 자질이 있고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장에서 단기 매매 안 하고 가치 투자하고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모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 아주 경멸합니다. 모아가더라도 뭐 4년 5년 그렇게 모아가서 수익 내고 의미 없습니다. 저는 의미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2021년 7월이 고점이었고 2023년 12월입니다. 2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그 원금 9만 전자 가기에는 아직도 알 수 없죠.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럼 결국 삼성전자를 9만 원대, 8, 9만 원대 사시는 분들은 4년 혹은 5년에 한번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수익을 낸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본전 부근에서 매도를 하거나 더 슈팅이 나온다면 또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5년에 한 번, 10년에 한두 번 매매하는 것은 한국 시장에선 맞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선 맞죠. 미국 시장에서는 그게 먹힙니다. 그리고 뭐 레버리지를 일으키건 또 몰빵을 투자하건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저는 경우에 따라서 투기다 도박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빅마켓에 뜨거운 자금들, 세계에서 모인 자금들이 있는 그런 장에서 충분히 그런 투자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OECD 가입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출산율 최저인 나라에서 전 세계의 자금이 대한민국에 쏠리기에는 여러 악조건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이머징 국가들, 스몰 마켓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큰 자금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늘 쇼플레이를 많이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쇼플레이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마 장세, 도박 장세, 그런 단기적인 흐름에 따라서 유동성이 이쪽 섹터로 몰리고 이쪽 종목으로 몰리고, 그런 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그 와중에 작년에 에코프로 워트리얼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주들처럼 텐베거가 나올 수 있는 장이 한 번씩 연출이 되는 거고, 그건 뭐 2017년 셀트리온이나 대북주가 상승했을 때처럼 같은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장은 한 번씩 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장이 과연 앞으로 또 조만간 올 것이냐, 그건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그러려면 유동성이 공급돼야 되고 대세 상승장이 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부근이 허리 부근이다, 정 가운데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지점에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모아가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을 활용해서 해치 수단으로 때로는 종목, 때로는 인버스를 통해서 매매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 시장에 맞다, 저는 그런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자신만의 매매 기법과 시장의 대응 방법을 활용하시겠지만, 한국 시장을 그렇게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잔 먹겠습니다. 이 도미를 이 아줌마 보고 두껍게 분명히 썰어달라 그랬는데, 이 아줌마가 오랜만에 또 시켰더니 제가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잘게 썰어왔어요. 12월은 유동성이 없습니다. 유동성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매도세가 많을 가능성은 있어도 수급이 없는 12월 한 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년 예산이 편성되고 각종 기관에, 그리고 정부 정책 자금으로 1월부터 이제 신규 사업들, 2024년을 새롭게 사업 수립하고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기업들마다 자금 수요를 받고 조금씩 좋아지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진다, 뭐 그것이 아니라 정책 자금을 받고 혹은 금융 수요를 받으면서 기업들에게 좋은 뉴스가 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식이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시장은 어찌됐건 배트를 짧게 잡고 단기성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2011년과 2017년도에 있었던 장기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거기서 더 오버슈팅이 나오던,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제가 보는 시장의 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금요일장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소맥으로 마감할 때 기분이 가장 좋습니다. 물려가지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소맥 마실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잔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